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당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586 세대의 반성을 중심으로 차기 총선 불출마, 재보궐 무공천, 지방선거 2030 공천 등 파격 쇄신안을 내놓았는데요. 자, 이번 발표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 정체 상황에 유효한 승부처가 될 수 있을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예, 자 586 용태론, 자 송영길 대표가 먼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스스로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반성 변화 시작을 했는데 그 이재명 후보 측근 7인에도 백의중문 선언했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는 그런 인식인 거죠. 네,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정치 또 정치를 바꿔라. 예. 민주당이 보다 더 기민하게 움직여라라는 요구가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성과 혁신을 거듭하겠다는 저희들의 어떤 뭐랄까 선언이라고 할까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586 하면 민주당 내에 뭐 100명이 넘는다 의원들이. 그러면 다른 586 의원들에서 좀 다른 비슷한 얘기 나오는 조짐은 없습니까? 뭐 추가로 좀 불출마하겠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약간 좀 물론 더 586의 개개인의 판단들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먼저 예. 우상호 의원, 송영길 의원이 이미 불출마 거치와 관련해서 불출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뭘 잘못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586 의원의 불출마라는 것은 보다도 저는 좀 먼저 국민의힘이 국정농단 했던 과거 이제 상황에서 보면 예. 그 당시에 의원들이 물러난다라는 이야기를 또 책임 있게 다음번에 불출마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86 의원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예. 종로의 무공천 또 특히 이상직 윤미향의 제명 처리, 삼선 초과 금지 같은 이런 제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불출마를 해야지만 예. 그런 진정성이 더 돋보일 거라고 봤고요. 네.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본인들의 불출마 또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양당의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비교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요. 뭐 굳이 또 그 무공천이요, 종로까지 무공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어떤 뭐 잘못이 있어서 자리가 빈 것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옳으신 말이죠. 왜냐하면 아마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는 우리가 잘못한 지역에 대해서만 예. 공천을 안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 종로는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보다 문제가 있어서 무공천한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세 곳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당장은 아픈 결정이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조금 더 저희한테 엄격해지자라는 취지로 종로 무공천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42일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전격, 뭐 쇄신, 그 민주당의 개혁, 변화, 이게 이 시점에서 긍정적인 효과 나올 수 있을까요? 42일 남았는데 예. 이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42일 또는 앞으로 420일 또 그 이상을 하겠다라는 시작의 선언이고 네. 그 시작의 선언을 지금 당면한 몇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세 곳을 무공천하고 또 문제가 있었던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이나 출당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명까지 나간다라는 것을 결기를 보여드리고 예. 또 그것을 위해서 본인들의 불출마를 결의하는 것들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저희들의 변화의 노력을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반성과 변화의 시작. 이게 사실 이런 쇄신의 어떤 사인을 주는 거는 좀 타이밍이 중요할 텐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국민의힘이 국정농단 이후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이름 바꾼 거 외에는 네. 그 당에서 전당 차원에서 국민에게 사과한 적도 없고 박근혜 정부의 이랬거나 중진 의원이라고 해서 선거를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한 사례도 없습니다. 예. 이름만 바꾸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정당과 비교해 주시면 국민들에게 선택이 좀 더 편안해질 거라고 보고요. 예. 시간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런 변화를 선언한 그 배경에 민주당 내부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네. 보고서 그 서울시 유권자 정치 지형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이 영향이 좀 크지 않았습니까? 뭐 듣자니까 아닙니까? 네, 이거 가지고 그런 예. 판단을 한 거는 아닙니다. 아하,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불출마 문제나 이 네. 진정성 문제가 여론조사나 보고서로 결정했겠습니까? 예. 오랫동안 당대표 된 이후에 본인 송영길 대표 이후에 계속 당의 혁신과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조국 사태도 이전에와 다르게 사과하고 예. 또 부동산에 문제 있었던 12명에 대해서 당을 나가달라고도 요청도 했고 이런 꾸준한 흐름들이 있었지요. 예. 다만 그것과 별도로 여론조사 분석에서 나온 것에 지금 서울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그거대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300만 가구 이상을 새롭게 짓겠다고 약속도 했고 예. 특히나 청년 등의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대출을 90%까지 해주겠다라고도 공약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마침 또 부동산의 그래프 시장의 매물이 좀 나오기도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연관해서 보는 것은 좀 다르고요. 네. 그건 그거대로 또 이번에 결단은 결단대로 해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보고서 얘기 나왔으니까 그 내용에 실제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수도권 민심 지금 지형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지요. 만만치 않고 특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으로 뭐 다른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크게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부동산 문제는 정말 잘못했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생애에 처음으로 집을 살 사람들,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의 불만이 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도 저희가 충분하게 제공하겠다라고 공약을 드렸고 또 이것은 당장 먼 이야기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청년이라든지 생애 최초에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90%까지 인정하기도 하고 1주택자들을 위해서 취득세 부담이라든지 3억 원 이하는 취득세 부담은 3억 원 이하는 면제하고 6억 이하는 절반으로 하는 공약들도 내놨습니다. 당장 되는 것, 중기적으로 되는 것, 장기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부동산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민심 파악해 보셨을 때 이 보고서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괜찮은데 민주당이 싫다 이런 민심은 어떤가요? 네, 그런 것도 존재하죠. 사실은 그거는 지지율에서도 나오죠. 정당의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혁신과 변화, 기득권화된 모습을 내려놓으라는 요구, 이번에 결정과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또 이 내용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 이재명 후보의 필패 구도가 명확하다. 이 맞습니까? 덧셈 뺄셈으로 단일화를 보면 옳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35 더하기 10은 45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덧셈 뺄셈으로만 보면 맞지만 국민들은 그 과정에 그렇게 단순하게 덧셈 뺄셈만 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는 단일화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단일화라는 것이 가치와 철학 또는 지향의 공감 없이 덧셈 뺄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5년간의 희망을 주겠다는 대통령 선거에서 긍정적이지는 많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패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일화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질문 드릴게요. 그 시민단체 주최 그 토론회가 내일, 그러니까 윤석열 측하고 안철수 측 단일화 토론회가 열린다고 했다가 그 반나절 만에 그냥 취소가 돼버렸네요. 이거 취소는 되긴 했지만은 이게 일종의 뭐 그 전조 현상 아닌가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이거? 제가 뭐 그 두 분의 단일화에 취소되고 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요. 네. 그리고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상대당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가 네. 그 이른바 세대포 이론 이 선거 전략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하고 있다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그런 세대들이 우리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4050을 중심으로 3060까지 저희 지지세를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문제만큼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지지층 세대가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를가의 지지를 받는 분이 예. 사실은 중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3% TV 등의 영향도 컸을 건데요. 저희는 그렇게 선거를 전략으로 보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예.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이 많은 세대, 경제 활동에 고민이 많은 세대가 지지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관심 이제 좀 더 네.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물론 20세대 뭐 또는 20대와 70대로 저희 지지층을 더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광주로 오늘 데려가시죠? 네, 오늘 광주에서 최고위원회를 아침에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거기 가서 굳이 하시는 거죠? 오늘? 며칠 전에는 부산에서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상대당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손편지를 보낸다고 하던데요. 200만 장? 네. 거기에 대한 맞불 뭐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전에 부산에서 했고요. 네. 오늘은 광주에서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예.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김건희 씨 녹취록 이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계속해서 뭐 녹취록 공개되니까 좀 피로감을 느끼는 여론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저희가 당 차원에서 보도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가처분 소송을 해갖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게 된 사안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상대당 후보처럼 우리 대장동에 와가지고 뭐 네. 대장동이 상대당 후보가 막 이렇게 공세하듯이 무슨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 대장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이 오히려 느껴질 정도로 상대당이 공격하고 연일 논평하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예. 저희는 우리 후보가 관련해서 김기는 씨 녹취 관련해서 뭐 뭘 말한 거거나 아니면은 허위 학력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방문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은 본인들이 판단하고 만들어낸 사안인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 분이 무슨 사적인 통화를 한 것도 아니고 형수하고 통화한 것처럼 사적인 것도 아니고 기자랑 대화한 것이 녹취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런 데다가 내용도 선거 전략, 정치 상황,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고 예. 저희들이 뭘 이것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저 청취자분이 질문 주신 건데 그 네. 7022님께서 자, 의원님 저 호남 출신 청취자입니다.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2자릿수라던데 민주당이 너무 호남을 버려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에게 호남이 너무 미지근한 거 아닌가 한데 대책 없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 호남에 계신 예. 지지자분들의 안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자주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2자리 나온다고 해서 또 뭐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저희가 진지하게 호남에 더 애정을 쏟고 민주당은 또 물론 영남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호남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만 예. 어느 지역의 관점보다도
저희 당을 많이 아껴주시는 전통적인 지지층 그리고 지지해주시는 분들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